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는 김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일단 주 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삼성전자의 실적, LG전자의 실적,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다가오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어차피 이번 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양대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에 어느 정도의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끼셨겠지만 또 일부는 왜 내 종목은 안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제가 최대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유하시고 계신 종목들 여기서 더 가져가도 되느냐, 아니면 더 사도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손절해야 되느냐, 이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이번 한 주 우리 시장이 어땠는지 알아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고 명확하게 이번 한 주의 시장을 최보아 학생이 브리핑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최보아 학생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우리 김쌤, 김태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보면 물론이고요. 이번 주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번 주 시장 분석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블라인드 종목 추천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알차고 유익한 1시간 방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고 계신 우리 김쌤, 김태성 대표님과 24시간 소통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간단하게 4글자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 중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 보아캐스터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방송 시청하셔도 너무나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잠시 후에 블라인드 종목 추천 시간에 제가 드리는 힌트를 듣고 노란톡방에서 많이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장중에도 시장 대응 방법이나 투자 전략도 저희 김쌤이 세워주시니까요. 지금 방송에서 보고 계신 우리 김쌤과 나는 계속해서 투자 생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노란톡방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11.38포인트, 0.36% 내린 3131.88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3.25포인트, 0.10% 오른 3146.51에 출발을 해서요. 오전 중 등락을 오가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7.37포인트, 0.75% 오른 989.39에 마감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피의 수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7,19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51억 원과 4,112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순매수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은 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삼성전자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1.3% 하락한 83,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슈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이죠. 이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이날을 숨죽여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 이 실적 장세가 탄력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좀 적지 않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TSMC를 따라잡겠다고 한 점을 좀 주목을 하면서 비메모리의 성과를 기대했는데 의외로 결과는 휴대폰과 가전 실적이 좋아서 이 서프라이즈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실적 발표 주가도 좀 얌전하게 끝났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에 인상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못한 좀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의 대장주인 만큼 앞으로 그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LG화학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대비 0.25% 상승한 81만 2천 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당시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배터리 소송에 이 미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와 SK가 미국 현지에서 치열한 막판 로비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ITC는 지난 2월 10일에 LG의 손을 들어주고 이 향후 10년간 SK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모든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생산과 수입 금지를 명령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이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결론이 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우세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감안해 볼 때 이 합의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국 내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LG와 SK 양사의 배터리가 사실은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LG화학 역시 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김쌤과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코스닥의 수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187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9억 원을 순매수, 기관은 36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2.31% 하락한 10만 5,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엿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밤 가족들 중에서도 이 송중기 씨가 요즘 출연하는 드라마죠. 이 빈센조 즐겨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 빈센조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1분기 실적이 이 제작 드라마 흥행과 해외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업계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들의 공격적인 수급 전략으로 이 넷플릭스의 해외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 실적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 빈센조, 철인 왕후 등 이 시청률 10%를 웃돌며 흥행에 성공을 좀 했고요. 이 넷플릭스 드라마나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등도 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실적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이 주요 매출처인 디즈니의 한국 진출만으로도 중국 OTT들의 텐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국 OTT향 매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 디즈니 플러스 나비 효과의 수혜를 점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곳이 바로 오늘의 종목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차트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투스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투스의 주가가 0.23% 상승한 17만 3,600원에 안착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컴투스와 관련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투스가 곧 출시할 신작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주력 캐시카우인 서머너즈 워의 계보를 잇는 제2의 캐시카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100년 전쟁 이 게임은 이 글로벌 사전 예약 500만을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서머너즈 워의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면서 흥행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00년 전쟁은 실시간 대전 게임인데요. 이 조작의 재미를 강조하기 위해 회사가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전투 중 유저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 수집과 파밍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원작과 차별화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이 100년 전쟁을 향한 기대감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컴투스 역시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분석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밤 가족들을 위해서 이 김쌤이 준비해주신 차트에 대한 뉴스들을 콕콕 집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브리핑 들으시면서 이번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 알고 싶으시다, 방송 외 시간에도 계속해서 김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가 1시간 동안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카메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노란톡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의 시장 최보아 학생이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의 의견을 몇 가지 한번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저는 좋았다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화면에 제가 차트를 두 개를 띄워놨습니다. 왼쪽에는 코스피, 오른쪽에는 코스닥의 주봉입니다. 네, 코스피의 주봉, 코스닥의 주봉. 자, 주봉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마무리가 된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마무리가 된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당연히 1000포인트 다음 주에 갈 힘입니다. 네. 아마 이제 1000포인트 넘어서 굉장히 더 좋은 포인트로 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코스닥의 위치이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목요일과 금요일, 그죠? 주반부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역시나 코스피도 여기서 밀리는 힘이 아니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힘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만 신고가로 가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만 더 붙어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으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소외받는 종목군들, 소외받는 포트를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시면서 포트의 변화를 주시면서 시장에 가장 강한 관심을 받는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제가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라는 말을 지금 처음부터 할 겁니다. 자, 왜 이 말을 지금 처음부터 하냐면 이번 주에 노란통 메신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힌트를 가져가셨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수요일 날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수요일 날 장 마치고 나서 수급 화면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자, 수요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였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였습니다. 즉 양매수가 수요일 날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코스피 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죠. 즉 재료가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 확률이 높다? 코스닥 시장에 옮겨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그래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무슨 종목을 말씀드렸냐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품이냐? 아마 주식을 처음 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스닥 지수와 같이 연동을 하는 건데, 코스닥 지수가 1% 오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2% 오르는, 즉 2배수로 움직이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수급 보고 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으니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 코스피 지수보다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베팅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매수하신 분들은요, 뭐 이틀 만에 지금 약 5% 정도의 수익권을 맛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기도 하지만 또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못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방송 시간 외에 저하고 이제 소통하신 분들은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노란톡 메신저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지금 빨리 핸드폰 열어보세요. 자, 핸드폰 열어보시고 자, 최보아 학생이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제 방에 찾아와서 저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쌤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간단하게 4글자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더 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송 중에 들어오시고 싶으실 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저 보아캐스터와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고 계신 우리 김쌤 모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방송 1시간은 여러분들께 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이 밤 11시다 보니까요. 장중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노란톡 오픈 채팅방밖에 없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방송에서 보고 계신 우리 김쌤이 이 시장 대응 방법이나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고요. 이 가끔가다 깜짝으로 종목 선물도 주시기도 하시니까요. 이 모든 게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요.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투자 생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빠르게 오늘의 특징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죠. 오늘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요. 코스피 코스닥 그 안에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 밀렸었던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가 시총상위 1, 2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제 밀린 것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좀 커지는 것 같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오늘의 조정 크게 의미 없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우리가 매수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안 본 사이에 이렇게나 올라온다고? 아, 이거 샀으면 100%, 150%, 200% 나도 수익 봤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그러한 종목군들을 제가 사잖아요. 그 100%, 150%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엄청난 굴곡들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안 사신 분들은 모르지만 사신 분들은요. 오늘 아마 굉장히 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에야말로 또다시 15만 원대로 돌파하나 싶은 위치까지 갔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14만 원대로 내려오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 정도의 조정쯤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조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저는 후자의 생각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은 조금 쉬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약했어요. 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차익 매도 물량이 다른 업종, 다른 섹터로 가지 않고 시장에서 이탈이 됐다면 이것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도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밀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마 여기서 매도한 자금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닐까? 라고 저도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나온 자금이 어디로? 코스닥 시장으로 흘러가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반도체 IT 가지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결과는요.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에 한번 기준을 볼게요. 다우지수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S&P도 역사상 신고가예요. 그런데 아직 나스닥만 역사상 신고가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스닥이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을까요? 신고가를 가지 못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갈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100%의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와 S&P가 역사상 신고가로 가니 나스닥도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고, 자, 나스닥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섹터가 움직인다? 기술주, 테크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나스닥이 가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따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한번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면서요. SK 하이닉스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첫 종목 만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69,300원에 비중 10%. 자, 69,300원에 비중 10%. 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89,000원이 아닌 게 어딥니까? 그죠? 69,000원이 아니고 89,000원이었으면요. 최고가에 샀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69,000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도가 뭐죠? 차량용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ADAS. 뭐 이제 ADAS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이제 고가 라인업에 좀 많이 들어가는 부품으로도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자, 현대차, 기아차 갑니다. 왜 가냐? 결국 판매 대수가 현대차와 기아는요.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지어줘요. 자, 지금 판매 대수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시 됐었던 인도 시장도 회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알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마 가장 이제 적절할 것 같은데 모바일 통신사 산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2G에서 3G로 넘어갔을 때, 3G에서 4G로 넘어갔을 때, 또 4G에서 5G로 넘어갔을 때 관련 산업들은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외형 성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통신사들의 주가도 올라가고 해당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당연히 올라가고 또 그 부품을 가지고 이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의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 이 외형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신사업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해당 완성품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요. 저는 간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언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왜? 최근에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선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의 탄력성을 다시 갖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저는 만도라고 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충분히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니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신에 전기차, 특히 테슬라 관련 주로만 엮인 종목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테슬라 테마와 엮인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요. 뭐 KEC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매도하는 게 맞아요. 자,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점유율이 컸던 게 상징적으로 테슬라예요.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차가 아니죠. 기아죠. 사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기아가 앞으로 전기차의 점유율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만 만듭니까? 제너럴 모터스도 만들고 폭스바겐도 만들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대다수가 다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점유율을 가장 크게 갖고 있었던 테슬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테슬라 관련주로만 엮인 부품주들은 저는 지금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해하시기는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도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한번 더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그 다음 메디톡스를 한번 볼까요? 22만 1천 원입니다. 메디톡스.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은 분쟁들이 있었죠. 보톡스. 그러니까 남자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게 미용을 잘 가꾸시는 여성분들은 이 보톡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보톡스를 잘 안다 그래서 뭐 이 메디톡스의 기업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보톡스라고 하는 이 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즈가 많았던 기업이다. 즉 해당 본업 기술력 이런 것보다도 그냥 기업 간의 분쟁, 제품 품질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좀 정리해 드리자면 굳이 이 종목을? 이란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하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실적 좋은 그리고 기술력 좋은 제약바이오주들 지금 많거든요. 대신에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반도체 IT로만 쏠리다 보니까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분쟁 간의 부분도 뭐 해결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실 이제 이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 종목을 굳이 가져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에 비중이 많다라면 저도 좀 고민을 해봤겠지만 비중이 10%의 시기에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게 더 좋다. 자, 22만 원 부근에서 지금 가격에 손절을 하면요. 한 15% 정도의 손실권이신데 그냥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비중 10%에 15% 수익 충분히 금방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라고 하는 종목에 너무 갇혀 계시지는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좀 꼬이는지 모르겠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메디톡스 손절하신 분들은요. 이따가 제 블라인드 종목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 블라인드 종목 굉장히 탄력적인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탄력적인 종목을 가지고 온 만큼 이 메디톡스를 덜어내더라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 끝까지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종목 순환이 빨라요.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블라인드 한 종목만 공략하는 것보다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공략 같이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이 김쌤이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주시려든지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의 중요성 굉장히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김쌤, 한밤김쌤 이렇게 간단하게 4글자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이에요. 언제든지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요.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보아캐스터 그리고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차도남 같은 우리 김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에 오셔서 저희와 일상 대화도 나눠보시고 또 김쌤이 이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정보들을 선정해서 이 노란톡방에 올려주시기도 하시니까요. 나는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서 어떤 정보들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쌤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저희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또 빠르게 한번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16,000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15,950원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요. 자, 2차 전지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에즈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예전에 잘 나갔던 힘을 좀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등주, 3등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지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LNF라는 종목을 볼까요? LNF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또 필옵틱스처럼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시세를 내지 못한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우선 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뭐 완성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싶은 욕심은 많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자꾸 외부 업체에 맡기게 되면 나중에 단가적인 부분도 굉장히 마찰이 있을 수 있고 품질적인 부분도 내가 만드는 거하고 사실 이제 외부에서 만드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 그리고 이제 전기차 안의 배터리는 내재화를 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노이즈는 나오지만 아마 섣불리 이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저는 지금의 노이즈는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겠죠. 특히 이제 필옵틱스처럼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 특히 이제 이 필옵틱스는 3천억 이하이거든요. 개별 종목, 중소형주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대형주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메이저 주체들의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무슨 이야기냐? 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리는 것, 뭐 15%, 20% 밀리는 것이고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으니 손절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면 메이저 주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금이 풍부하잖아요. 내려온다?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잘 나오면 왜 손절을 하지? 우리는 추매를 한다.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총 상위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투매를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이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소형 이 종목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비슷한 가격대에서 비슷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가격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해야지. 너도? 그럼 나도. 자, 매도가 나오게 되면 또 매도가 나오고 또 그 매도를 보고 누군가 또 매도를 하고 그게 뭐죠?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요, 이렇게 이제 이 차트의 기준, 하단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되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박스권 상단 17,000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실적, 기업의 수급을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예측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치 싸움이기도 해요. 그죠? 얘가 왜 살까? 이 친구는 이걸 왜 팔까? 이러한 고민들을 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낮은 가격에 진입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덜 손해볼 때 팔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걸 보고 나도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하고 파는 그러한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2,000원이 이탈 시에는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12,000원에 비중 30%. 12,000원에 비중 30%.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일 고점에서 살 수 있는지. 그렇죠? 제일 고점에서 살 수 있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때 사지 말고요. 차라리 내려갈 때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그러니까 안 사고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서 후회하는 스트레스가 사고 나서 손실 보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자는요,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만약에 그 종목을 사잖아요? 아무리 더 좋은 종목이 보이더라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 보면서 이런 생각할걸요? 아, 나에게 진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기회만 한 번만 준다면 나 이번에는 이거 지금 살 텐데.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현금 비중이 없기 때문에. 왜? 참고 사야 되는데 참지 않고 올라갈 것 같으니 이게 불나방 같은 매매로 그냥 나도 사야지 더 안 가니까 또 대응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시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 포트에 수익 종목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손실 종목만 이렇게 누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해서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사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주식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쉬어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쉽겠습니까? 쉬어가는 말에 그냥 올라타는 게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쉬어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더 쉽습니다. 아셨죠? 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과의 합병 이슈, 그리고 뭐 현대그룹에서의 인수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경기 부양책과도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3대 지수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죠?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반도체 산업이 됐든 뭐 인프라 관련주, 뭐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고 땅을 얻고 그런 것들이 됐든 계속해서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같이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두산인프라코어도 있고 진성TC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진성TC, 그리고 DY파워, 이러한 기업들. 자, 지금 세 종목의 흐름이 다 똑같죠? DY파워, 진성TC,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자, 이 세 종목 다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와 관련 있다, 중장비와 관련 있다. 저는 중장비 관련주들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니 두산인프라코어 보유하신 분도 우선은 기다려보세요. 네, 우선은 기다려보시고 변동성이 한번 나오게 되면 저는 13,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 대신에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건 지금 가격에서 올라갔을 때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내려왔을 때는 아마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건 어디서 이야기를 주시면 되냐? 바로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에게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괜찮다. 이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 하나 더 할게요. 유나이티드 95,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이겠죠? 그죠? 유나이티드 제약 92,000원에, 야, 이거야. 92,000원이면요. 정말 높은 가격에 사신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은 이 타점일 거예요. 자,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내려오겠지? 내려오면 사야지? 결국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일도 내려오겠는데? 그럼 내일 사야지. 기다려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발견했는데,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 내 인생에 대박 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참자. 참고 또 참아요. 거봐, 안 가네. 이거 내려올 거야. 내려오면 사야지. 근데 올라가 버려요. 참습니다. 이때까지 잘 참아요.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을 보고 이때까지도 잘 참아요. 그래, 이렇게 올라갔는데 조정 한번 나오겠지. 네. 나는 섣불리 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연기력이 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또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 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그럼요. 매수 버튼과 누른과 동시에 희한하게 쭉 빠지게 되죠. 아이고. 정말 다 그래요. 정말 다 그런 타점에서 그래요. 차라리 놓쳤으면요, 한번 시세가 꺾일 때까지. 제가 예전에 강의 한번 드렸었죠. 언제 사야 된다?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올 때 따라붙어서 사기 어려우면 노란색 이평선에서 1차, 초록색 이평선에서 2차 이렇게 사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랬어요.
자, 노란색 이평선에서 샀다라고 하면요. 최소 20%에서 25%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한 번쯤은 나왔습니다. 그러한 매매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참다가 너무 고점일 때 사버리니까 사고 나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대응을. 그러니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기다렸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습관을 꼭 들이자, 이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자,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렇게 시세를 낼 수 있었던 건 안 봐도 뻔하겠죠.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그런 테마와 엮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우선은요,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나이티드 제약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서 뭐 지금 당장 코로나19 백신 뭐 치료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테마적인 힘으로 같이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4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꼭 기억하세요. 4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하시고, 올라오게 되면 6만 원부터 보유하고 있는 물량 조금씩 매도를 하세요. 손절을 하시라는 거죠. 절대로 9만 원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면 안 된다. 왜? 자, 여기서 9만 원까지 올라가려면요.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냐면요. 70%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탄력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을 때 거의 뭐 200%가 올라왔던 종목이니 흔히 말해서 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빨리 축소하는 게 좋고, 45,000원 이탈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선은 매도하자.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 시젠에 대한 문의가 제법 많이 와요. 자, 시젠 당연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올라온 거겠죠, 그죠?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이때 제가 계속 매도 의견 드렸죠. 지금도 매도 의견입니다. 이때 손절한 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올라와서 손절한 거하고 금액 차이 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때 손절하신 분이 더 손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손절하신 분들이 이 기간 안에 스트레스 안 받은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다가 특별한 테마라든지 특별한 이슈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손절을 한 종목들은요, 과감하게 잊으세요. 왜냐? 매매 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고 다음 매매, 다음 종목에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 그리고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블라인드 종목 정말 탄력적인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다고 했죠.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의 힌트를 최부 학생을 통해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결하는 종목 상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좋은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얼른 손절해라, 왜 이런 걸 샀냐, 이렇게 좀 꾸지람을 들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냥 방송을 끝내버리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종목들을 대체할 이 블라인드 추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쌤이 야심차게 준비한 블라인드 종목 추천 시간인데요. 우리 김쌤이 가지고 오신 종목, 오늘도 제가 재미있는 힌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시고 이 노란톡방에서 많이 정답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좀 아재 개그를 했는데, 그 개그를 하고 나서 노란톡방에서도 그렇고 이 개인적으로 SNS 메시지로 이 아재 개그 잘 봤습니다 하는 이 시청자분들의 이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블라인드 종목 추천 시간에 제가 드리는 힌트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명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밤 시청자분들은 다들 시청자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중에 신혼부부가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힌트는 이 신혼부부와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혼부부들이 이 신혼을 조금 즐기다가 보면은 이제 사랑의 결실로 이 누군가가 생겨서 새로운 가족이 완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새로운 사랑의 결실이 생긴다면 또 새로운 이 사랑의 결실을 위한 이 침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장난감도 넣어놔야 되고, 또 이게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또 이렇게 정답을 얘기할 뻔했네요. 이 사랑의 결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엄마와 아빠가 최선을 다할 텐데요. 그러면 과연 이 엄마와 아빠가 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랑의 결실에게 이 좋은 것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과연 어디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하시면 오늘의 종목 힌트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종목명이 상당히 독특해서 제가 힌트를 생각하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이 신혼을 알차게 즐기다가 이 사랑의 결실이 생겨서 이 새로운 가족이 완성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사랑의 결실을 위해서 또 이 장난감도 넣어주고 침대도 넣어주고 옷도 넣어주고 이 사랑의 결실이 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글자는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러기 위해서 주식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시드머니를 벌기 위해서 이 다녀야 하는 이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영어로 옮겨주시면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추천 힌트가 완성이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노란톡방 상황 보고 있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제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 정답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한번 힌트를 드려보자면 일단 이번 주에 보궐선거가 끝났죠. 보궐선거 전후로 아마 많은 인맥 테마주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궐선거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무슨 테마주가 움직이죠? 정책 테마주가 움직여요. 자, 이번 주에 오늘이죠. 어제 오늘 건설주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올랐던 이유는 뭐다? 보궐선거 이후에 당연히 집값을 잡기 위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됐든지 간에 주택시장 공급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집값을 잡을 확률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정책 관련주를 엮이면서 건설주들, 특히 그동안에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DLENC 이러한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던 것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또 빠르게 움직였던 그러한 날이거든요. 자, 앞으로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인맥 테마주, 그리고 두 번째 정책 테마주인데 지금 인맥 테마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으면서 이미 움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움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땡땡땡, 뭐 인맥 테마주, 땡땡땡 인맥 테마주. 그런데 이제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갖고 나올 수 있는 공약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산 관련 이야기인데 저출산은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화두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자가 됐든지 간에 공약 안에 하나씩은 포함이 될 가능성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전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 안에 이 저출산 관련한 정책 관련주가 저는 충분히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차트를 좀 봐드리면 굉장히 흐름 좋아요. 그죠? 다른 정책 테마주들보다도 많이 안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제가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어제 오늘 계속 드렸던 테마입니다. 아시겠죠? 아마 많은 분들은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른 순환매에 따라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변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어렵다면 저와 함께 같이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